예, 지원이 되는 거 진짜 시작하고 진짜 다시 그 퇴가라니까 또 123번 가볼까요? 요 문제 가지고 지금 탑재면 좀 쉽게 나오네. 확인 체크 있지? 거기 123번이고. 문장을 보면은 밑면에 반지름의 길이고 이거 왜 이런 거 같은데 그 다음에 높이가 현재 3이야. 높이가 이 원볼의 원기둥을 매접할 때 원기둥의 높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고 싶다 이거지. 그때 반지름의 길이 구하죠. 반지름의 원기둥이 그러니까 이 반지름 원기둥의 반지름의 길이 내가 x라고 하면 잡아봅시다. 그 다음에 이 높이를 내가 y라고 하면 그 원기둥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부피란 말이지.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 알고 있지? 그러니까 민넓이 곱하기 높이잖아. 그러니까 지금 요 부피를 내가 부피를 v라고 해볼게.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민넓이가 파이 x 제곱이고 그다음 높이가 y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의 지금 최대값을 구하라 이건데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이제 고1 때 배웠던 거 비슷한 거야. 관계식이 주어진 경우에 최대 치수겠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구할 게 뭐냐면 내 목표는 x하고 y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는 게 요 목표지. 이 관계식을 뭐로 이끌어내냐면 당연히 닮음을 이용해서 닮음도 두 개 보이잖아. 그럼 여기를 연결해봅시다. 요 삼각형하고 요 큰 삼각형하고 당연히 닮음이지. 닮음도요. 걔를 좀 이용할 거고 먼저 큰 삼각형에서 우리가 요 큰 삼각형 먼저 쳐다보면은 요것 때 요게 밑변대 높이가 1대 3이지. 1대 3. 그러면 요 길이 요것 때 요것도 몇 대면 1대 3이 돼줘야 돼. 맞지? 근데 요 길이가 현재 x라고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지. 그럼 요 길이는 뭐가 되냐면 3이니까 3에서 얼마 된 거지? 3 마이너스 y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럼 우리가 하나의 관계식을 얻어낼 수 있는데 요 x 대 3 마이너스 y 요게 1대 3이 돼줘야 돼. 맞지? 여기서 x하고 y의 관계식이 유도가 됐어. 그래서 이 3x가 3 마이너스 y니까 따라서 y 값은 뭐가 된다? 3 마이너스 3x가 되겠지. 되니까. 그럼 이제 부피에 대한 식을 x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겠어. 얘는 파이 x 제곱에 y 대신에 3 마이너스 3x를 집어넣으면 되지.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끝이 아니란 얘기야. 그렇죠? 이 x라고 하는 것, 얘는 제한 범위가 있지. 그렇지. 아무리 커도 1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x의 범위가 뭐냐면 0에서 x는 1 사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한 범위가 주어지지. 제한 범위가 있는 최대 최소 높이를 바뀔 것이고 또 정리합시다. 그럼 마이너스 3파이 x 세제곱 그 다음에 뭐가 되지? 플러스 3파이의 x 세제곱. 어차피 이 3파이는 상수니까 마이너스 3파이 계산합시다. 이제 미분을 한번 해보면 이면 되겠지? 그래서 3분걸 그럼 여기 3x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지금 이거 미분계수 형태는 저기 어디냐면 x가 0일 때하고 3분의 2가 되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개형을 한번 우리가 그려보면은 최고점계수 음수니까 이러한 개형이고 이 지점이 어디냐면 x가 0이고
지점이 어디냐면 x가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제한 범위는 0에서 1이니까 0에서 1. 여기가 0이고 1은 여기 어디가 있지. 이 부분인 거야. 이 부분에서의 최대값을 구하죠. x가 얼마인데 3분의 2일 때 최대가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제 답이 나왔어. x 대신 3분의 2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지. 3분의 2 집어넣으면은 지금 문제는 최대값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반지름의 길이만 물어봤는데 답은 나왔지. x가 얼마인데 3분의 2인데 답이 나왔어. 그 필수예제 26번보다는 얘가 더 많이 나오니까 요거를 봅시다. 그래서 그 연습 문제도 집에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음 단으로 들어가. 거의 다 이제 미분이 활용이 된 부분도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오늘 주로 할 게 이제 방부등식 활용이죠. 그러니까 미분이 방부등식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려고 하는 얘기인데 우리 2차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라 좋은 게 있었잖아, 그지? 좋은 도구가.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은 서로 다른 두식은 0이면 중근, 그다음에 0보다 작으면 혹은 이렇게 판단했지. 네, 그럼 우리 3차 방정식 같은 경우, 그러니까 봐봐, 우리가 이제 요와 3차 방정식이 있어. ax 세제곱 bx 제곱에 cx 플러스 d. 요 방정식인데 내가 얘를 이제 함수로 좀 풀어내려고 하는 거야. 우리 고1 때 많이 했던 거지. 우리 방정식을 함수로 풀려면 어떻게 하지? 얘를 y라고 잡았을 때 fx라고 이름 붙여 어떻게 해? 그렇지? 그러면 방정식하고 함수의 차이는 뭐밖에 없어? 이 y 자리에 0이 들어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함수에 있어서의 x축과의 교점이지. 그렇지? y 대신 0을 집어넣었다는 얘기는 x절편이지. 그 이 함수에 x절편이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건데 우리가 그림 한번 그려볼게.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x축과의 교점이 이렇게 세 개가 발생해. 여기에 y는 fx라고 있을 때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요 세 개의 근이 요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지. 교점이. 그러면 이때의 모습을 한번 관찰해 보자는 거야.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경우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어떤 경우가 또 발생할 수 있냐면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 그치? 중근 하나에다가 실근 하나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케이스도 가능하지? 실근이 하나만 발생하는 경우도 가능하지. 그렇지? 실근이 하나, 그 다음에 허근이 두 개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이 세 가지 경우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첫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 때려보면 극대하고 극소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고 있지? 극대는 양수, 극소는 음수지. 그러니까 극대하고 극소의 부호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지?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우리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 곱이 음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질 때의 모습은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이제 중근 하나에다가 이렇게 실근 하나 발생했어. 그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요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경우에 따라서 요것도 가능하지. 여기서 접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때는 극대가 0이 될 것이고 위의 경우는 극소가 0이 될 것이고 맞지? 네, 그래서 요때 특징이 뭐냐면 극대하고 극소의 곱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런 특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실근 하나에다가 이제 허근 두 개 갖는 거지. 요 경우는 극대 극소가 모두 어떤 방향이 있어요? x축을 중심으로 해서 같은 방향이 있어야 돼. 같이 양수가 되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도 가능하겠지. 이렇게 마찬가지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극대 극소가 모두 다 x축 아래서 발생하고 있으니까 부호 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극대하고 극소의 곱이 부호 같다. 양수가 돼야 되겠지. 곱이. 그렇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일종의 어찌 보면은 2차 방정식에 있어서의 판별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미분이지. 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알아낼 수 있다 이거고. 요건 내 이론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그거에 관한 내용이 지금 138페이지 나와 있어. 138페이지에 약간 그 중간 부분 나와 있지. 이 3차 방정식 근을 판별하는 거. 어차피 우리가 방정식을 함수로 가져왔을 때 x축과의 교점, 그제? x절편 걔로 판단할 건데 지금 첫 번째 경우 같이 근이 3개 발생하는 경우 같은 경우다 극대 극소가 모두 부호가 다른 경우지. 다른 경우. 다음 두 번째
중군 하나에 시근 하나 발생하는 경우는 곱이 0이 되는 이러한 경우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시근 하나에다가 허물이 2개 발생하는 경우는 같은 방향에 있어야 돼. 그때 속도감으로 모두 양수거나 아니 모두 음수거나. 그래서 곱이 양수다.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건 이론상의 내용이고, 실제로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이렇게 이론상의 요 극대값 구하고 극소값 구하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그래프로 많이 풀어. 그래서 그거에 관한 얘기 한번 해볼 건데,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예를 들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봅시다. 필수예제 28번을 가지고 한번 예를 들 건데, 왜냐면 이게 지금 이론상의 내용인데 요거에 약간 좀 한계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내가 제시하는 요 그래프로 푸는 방법이 있지. 여기 내 실제로 고등학생들이 많이 푸는 방식이니까 요걸 좀 기억하고 봅시다. 28번 가보면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k지. 이러한 3차 방정식이지. k 값의 범위를 구하는 문제고, 그러면 요걸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거냐면 이렇게 접근하겠다. 요 k를 넘겨볼게. 그러면 얘는 우선은 2x 세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12x는 k 이렇게 둘 수 있겠지. 요 방정식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함수를 푼다면 내가 요 놈의 함수 따로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y = k라고 하는 상수함수지. 요거 하나 따로 그린 다음에 두 개의 교점을 구하면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요 방정식의 식은 아니니? 보일 때 많이 했던 거지. 방정식으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바꿔 볼 수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요 놈의 그래프는 확실히 그릴 수 있잖아. 미지수가 지금 현재 없는 상태다 보니까 얘를 확실히 그릴 수 있다는 거고, 얘는 상수함수니까 이동만 시켜나가면 되지. 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 놈의 그래프를 먼저 그리려면은 2분의 해봐야 되겠지. 6x 제곱 마이너스 6x에 빼기 11. 우선 내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보면은 x 마이너스 1 플러스 1.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2인 점에서 그 값이 발생하는구나. 그러면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으로 잡히겠어?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이런 경이지. 여기가 어디? 여기가 x가 마이너스 1, 여기가 x가 2가 되는 지점이다. 그때 함수값도 조사해볼게. 함수값. 그럼 여기 마이너스일 때 함수값을 조사해보면 함수값이니까 여기다 넣는 게 아니지 얘들아? 당연히 함수값은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될 거고 요게 되니까 7이 7. 그러니까 마이너스 1,7. 그 다음 요 점에 좌표 찍어봅시다. x좌표 2야. 2 집어넣으면 16에다가 32에다가 24가 되니까 얼마니? 40에서 16 뺐으니까 24. 36 마이너스 20. 이게 되겠지? 됐어. 그러면 요 그래프가 완성이 됐고, 얘는 뭐냐면 상수함수지. 그럼 1번부터 한 방에 풀어볼게. 1번 뭐라고 돼 있어? 1번 문제 보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발생했으면 좋겠대. 교점이 3개 나와야 되지. 그러면 이 K의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된다? 이런 데 있어야지. y K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교점이 3개 나오지. 그러니까 1번 답을 적어보면은 1번 답은 K가 어디 있어야 된다? 마이너스 20보다는 크면서 7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 있으면 교점 3개 나오지.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서로 다른 2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럼 중군 하나에다가 실근 하나 간다는 얘기지. 그럼 K 위치는 딱 2가지 가능하지. K가 여기서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형성이 되거나. 맞니? 네, 그래서 그때 K 값이 얼마 되지? 마이너스 20이거나 아니면 7이 되면 되겠지. 그 다음에 3번 한 개의 실근, 그러니까 실근 하나에다가 혹은 2개 간다는 얘기지. 그러면 K 위치는 당연히 어디? 요 위쪽에서 이렇게 발생하거나 아니면 아예 아래쪽에서 발생하거나. 그래서 K가 마이너스 20보다 작거나 K가 7보다 크다. 요거 한 범위 나오겠지. 내가 이 그래프를 풀었는데 요 방식으로 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 실제 문제는 요 개수만 묻는 게 아니라 다음 문제 가볼게. 29번 같이 나온다는 얘기지. 개수뿐만 아니라 양근이 몇 개고 음근이 몇 개고 그거까지 판단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요걸로는 조금 난감하다는 얘기야. 그건 이론상의 내용인 거고 실제로 얘를 음량까지 판단하기는 좀 부담스럽다는 거지.
그래서 당연히 우리 그래프 가야 되고 29번 한번 봅시다. 요건 단순하게 이렇게 수만 묻는 문제고 이제 29번 같은 경우는 그 근들의 음량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프가 좀 정확히 그려져야 되겠지. 1번을 내보면 29번 마이너스 x 세제곱 그 다음에 2분의 3x제곱 그 다음에 6x 플러스 k 요 3차 방정식이 두 개의 양근하고 하나의 음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얘기야. 그치?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할 건데 지금 미지수 k만 남기고 나머지 세 개 우선 넘겨봅시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x 제곱 우선 이러면 되지. 그치? 그런 다음에 내 목표는 뭐냐면 요 함수를 정확히 그리면 되겠어. 왜냐하면 얘는 뭐냐면 상수함수지더라. 얘만 우리가 정확히 그릴 수 있다면 판단이 된다는 얘기고 요거의 극값을 찾기 위해서 우선 미분합시다. 3x 제곱에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극값이 발생한 지점이 마이너스 1하고 2야. 특히 이제 음량을 따질 때는 좌표 쪽을 조금 더 자세히 입혀야 돼.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좌표 쪽 입히지 않았지? 그치? 그러니까 Y축 축을 그리지 않았어.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좀 그려야 돼. 봐봐. 지금 그래프 자체가 소구창 개수가 지금 양수의 상태니까 이런 기억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 여기가 어디냐면은 마이너스 1 여기가 2가 되는 지점이지. 함수 값을 조사해 보면 그 x가 마이너스 1 때 함수 값 함수 값이니까 당연히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6이니까 5 마이너스 2분의 3이지. 그럼 얼마냐면은 2분의 7 여기 2분의 7이야. 그 다음에 2일 때 함수 값도 조사를 해보면 2 집어넣으면 8이고 6, 10이지. 마이너스 10 여기가 2, 마이너스 10 제대로 됐니? 그치? 봅시다. 그러면 이 함수 우리가 y절편을 좀 조사를 해보면 x 0으로 묶이잖아. 원점 지났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된 거야. 0,0을 지나면 요런 축을 한번 입히자면 원점을 지나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지. 그런데 지금 문제가 와. y = k의 위치가 중요한데 지금 문제가 1번 문제를 보면은 두 개의 양의 실근 양근이 두 개 양수인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근이 하나 나와야 돼. 그러면은 k 위치가 어디 있어야 되니? 음량까지 정확히 따져야 돼. 그럼 만약에 k가 이런 데 있으면 되니? k가 있으면 여기 근이 이렇게 세 개 발생하는데 얘는 지금 음수인근이 두 개잖아. 탈락이지. 그러니까 k의 위치는 이런 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 양수인근이 두 개, 음근이 하나 나오려면은 요 교점 x좌표 얘들이 양수지? 양수가 두 개 나와야 되고 음수인근이 하나 나와야 돼. 이 얘기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 방식으로는 한계점 있다는 거야. 그렇죠? 반드시 그래프 봐야 돼. 그러면 k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된다? k는 여기에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하면 되겠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10보다는 크는 0보다는 작은 이러한 범위에 있으면 양수인근 두 개, 음수인근 하나 나오지. 이런 식으로. 2번도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 너희 한번 해보고. 필수예제 30번도 마찬가지야. 또 내가 했던 방식으로 한번. 이게 방정식의 활용이고. 부등식의 활용을 잠깐 얘기할 건데 부등식 활용. 그 미분을 부등식에 어떻게 활용해 나가느냐 이건데 조금 예를 들어볼게요. fx가 있어. 얘가 지금 내가 4차라고 했는데 fx가 4차인데 얘가 항상 0보다 크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가 뭐가 들어가든지 간에 여기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야. fx가 4차야. 그러면 최고 차계수 양수를 가정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인 모습은 뭐 이런 모습 아니었니? 그렇지? 그럴 때 이거 fx 즉 y 값이 항상 0보다 크려면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되지. 묻어 있는 그림이잖아, 일단. 그치? 그러면 항상 여기 성립이 되려면 나는 누구만 조사하면 되니? 최소값. 이해지? 요 놈의 함수값이 중요한 건데. 얘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잖아. 제일 작은 놈만 조사하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의 활용은 이제 3차보다 4차가 먼저 나와. 문제의 특징이. 왜냐면 4차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 3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차계수 양수로 가정을 했을 때 이런 경우제들아. 항상 0보다 크거나 작을 수가 있니? 없어. 3차 함수의 경우 특성상. 쭉 내려가고 쭉 올라가지.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작는 이러한 문제가 탄생할 수가 없어. 그럼 3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성립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범위? 반드시 범위를 주어줘. 범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올라가지. 그래서 기본 문제가 4차야. 오히려 부등식에서는. 볼까? 우리 31번 갑시다. 필수에 31번으로 가면은 4차가 먼저 나왔잖아. 그 이유가 있다고. 왜냐면 4차가 더 이해하기가 쉬워. 부등식에서는. 그렇지? 봅시다. 그러면 31번. 이거 1번 문제 문제인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4차 부등식이야. x 4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32x 플러스 a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지금 문제가 뭐냐면 모든 x,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 부등식이지? 그렇지?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겠다? 함수를 풀겠다 이거지, 부등식을. 부등식 함수를 푸는 방법은 내가 요 놈을 fx로 이름 붙여. 그러면 함수값이, 즉 y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러면 붕 떠있는 그림 나와야겠지. 이렇게 이런 그림 나와야지. 그럼 나는 요 함수에 뭘 조사하겠다? 최소값을 조사해야지. 제일 작은 놈을 조사해서 걔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내 목표는 뭐냐면 요거의 최소값 구하기야. 그래서 우선 4차수의 개형은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4가지 있지. 그 4가지 개형 중에서 어떤 개형인지 걔를 잡아내려면 우선 미분을 해봐야 돼. 해봅시다. 그러면 4x 세제곱 될 것이고 마이너스 얼마니? 32지. 얘가 우선 0이 되는 놈을 4 앞에 씌우면 누름이잖아. 그럼 우리가 인수분해하면은 x 마이너스 2에 x의 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4지. 얘들아,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어. 도함수가 이런 식으로 나왔지. 그럼 어떠한 개형일까? 1, 2, 3, 4번 중에서 몇 번 개형? 도함수, 즉 미분계수 0 되는 점이 실수 하나에다가 2라는 점 하나에다가 여기는 허근이지. 우리 개형 몇 가지 썼지? 4가지 썼지? 1번 개형 어떤 개형이니? 이런 거. 2번 어떤 거? 쉬었다 가면. 3번은 허근 가지면서 이거. 4번은 이거지. 얘가 바로 어떤 거냐면 이런 개형이지. 미분계수 0 되는 점이 하나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허근이 존재하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지. 3번 개형이야. 있어. 요 그래프의 개형을 잡자면 얘가 어떤 개형이냐? 이렇게 되면서 여기서 이렇게 되는 이러한 개형인 거야. 요 지점이 어디다? 요 지점이 x가 2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개형을 바로 잡아내야지. 그래서 나는 2일 때 함수값만 조사하면은 끝난다는 얘기야. 그래서 x가 2일 때, 즉 f2를 구합시다. f1을 구하면 16이 될 것이고 2 대입하면 마이너스 6 플러스 a지. 이 놈만 0보다 커나 같은데 제일 작은 놈만. 그래서 a 값은 48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면 되겠지. 4차가 더 쉽지? 3차 밟을까? 봐봐. 2번도 한번 해볼게. 2번 하는 김에 31번 2번 볼게. 지금 두 함수가 있어. fx 몇 차? 4차. gx 3차지. 지금 문제는 뭐냐면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gx가 만나 들어온 거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니?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그래프가 있나? 이게 f고 이게 g라고 해볼게. 항상 위쪽에 있다는 얘기는 어떤 x 값을 투입하든지 간에 함수 값이 얘가 항상 크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위쪽에 있으려면은 함수 값이
끄면 되잖아. 위쪽에 있다는 거의 의미가 이런 의미지. 그래서 2번 한번 해보면 2번 이렇게 돼 있어. F하고 G가 있는데 F가 지금 G보다 항상 위쪽에 있거나 만나야 돼. 그 얘기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지. 그래야지 FX가 위에 있잖아. 그렇지 않니? 그럼 대입을 해줄게. 그러면 fx-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니까 대입을 해주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5x 제곱에 플러스 a gx 뺍시다. 그럼 여기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에 마이너스 2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얘기야. 요거 정리해주면 3x 4제곱 마이너스 8x 세제곱 a 마이너스 10이지. 됐니? 여기까지 보셨니? 요거의 의미 항상 위에 있다는 거의 의미는 이렇게 해석만 되면은 그냥 대입만 했을 뿐인 거야. 어디 틀렸니? 됐어? 고마워. 그러면 얘를 내가 이제 뭐 이름만 붙여봅시다. hx라고 이름을 내가 붙여볼 건데 얘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최소값만 찾으면 되잖아. 그래서 요거에 우선 개형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미분 한번 해보면 12x 세제곱 38에 24니까 24의 x제곱 그 다음에 12x제곱 우선 얘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아봅시다. 12x로 묶었어. 그럼 여기 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지. 그럼 우리가 도함수를 딱 봤더니 어떤 모습 나왔지? 요게 나왔어 얘들아. 도함수가 중근 형태로 나왔어.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이거. 도함수가 중근 형태로 나왔어. 어떤 모습이다. 쉬었다 가는 거지. 그러니까 개형 4개 중에서 몇 번? 2번 개형. 2번 개형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쉬었다 올라가는 이런 개형이지.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고 여기가 1이 되는 지점이다 이거. 증가표를 굳이 그리지 않아도 개형을 바로 잡아낼 수 있다고 그렇게. 그러면 당연히 최소값은 어디서 발생해? 여기서 발생하지. 그러니까 0의 함수값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0 집어넣었을 때 0 집어넣으면은 a-10이 나오지. 얘만 0보다 크거나 같아. 그래서 a는 누구보다 1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증가표를 그릴 수 있는데 안 그리는 거하고 못 그리는 거하고는 달라? 우리 지난번에 증가표 그리는 거 해봤지? 할 수 있어야 돼. 할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4차 끝났으면 3차로 가볼 거야. 3차가 좀 더 어렵다고 했어. 왜냐면 3차의 특성상 그렇지. 범위가 주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32번 하면서 3차 같은 경우는 32번에서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범위가 주어져야지만 문제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1번 문제 내가 해보면 1번은 x가 0보다 큰 이렇게 제한 범위가 주어진다. 0보다 큰 범위에서 부동시에 x 세제곱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제곱에 플러스 a지. 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거. 그렇죠? 얘가 성립하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구하시오. 그럼 부동식 풀기 위해서 우선은 요 함수 대략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걸 찾아야 되니까 얘를 fx라고 잡은 다음에 이거의 개형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2분하면 3x 마이너스 6x. 그래서 x가 0하고 2가 되는 지점에서 그 값이 나타나겠구나. 그럼 최고점 값이 없으니까 이러한 개형이겠지. 이 지점이 0이고 이 지점이 2가 되는 이러한 지점이죠. 내가 관심 있는 건 어디냐면은 전체가 다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요 범위야.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요 y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그럼 내가 지금 관심 있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여기서부터야.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요 부분이지.
봤더니 그치? 이쪽은 관심 있어 없어? 없어. 제한 범위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 요 하얀 부분, 이 뒤꿈치 요 하얀 부분이 항상 y값이 0보다 크려면 x축이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이 돼야지만 가능하겠구나. 그럼 난 누굴 조사하면 된다? 제일 작은 놈. 이 1대 함수값이지. 얘가 중요하겠지. 맞지? 얘만 x축 위에서 형성이 되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는 거니까. 그래서 나는 f의 2를 조사하겠다. f의 2 구합시다. 그러면 여기 8될 것이죠. 이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너스 11 플러스 a지. 얘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a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거지. 왜 나왔지? 됐네. 2번 문제도 같아. 2번 문제는 요거랑 비슷한 자리다. 넘겨서 대입만 해주면 되겠어. 내가 찾는 문제가 좀 있네. 하나 조금 심한 문제를 좀 봐야 되겠는데. 프린트 있지? 혹시 그거 도함수 하려고 다 가져왔니? 나도 갔니? 뭐 오늘 풀 때 그거 필요할 텐데. 없는 사람이 몇 명이네. 오늘 지도 나간 분 없지. 그래가지고 출력을 해놓을 테니까 이따 메타 시간에 연습까지 해놓을게. 오늘 도함수 활용 부분에 612번 가볼까? 내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접선의 개수에 관한 거는 방구도시 활용해서 나온다고 했죠? 612번 한번 해볼까? (11번) 있죠. 612번. 도함수 활용. 정석적인 풀이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능에서 좀 많이 쓰는 방식 두 가지 방식을 둘 다 해볼 건데. 역시. 내가 아주 내시에 나는 덩굴 문제니까.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 밖에 있는 점 0,a야. 접선을 껐어. 접선을 껐을 때 오직 한 개의 접선만 그릴 수 있도록 하는 a 값의 범위 봐줘. 접선이 오직 하나. 그럼 뭐 이런 거지. 얘는 최고차례 되지 않으시니까 뭐 그림을 그리자 대략 이런 그림일 건데 밖에서 0,a라는 점이 있대. 거기서 접선을 그었더니만 접선이 오로지 하나만 형성되더라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 뭐 대략 이런 점 0,a라고 하는 점은 뭐 여기 어딘가 이렇게 한번 찍어봐봐. 그럼 여기서 내가 접선을 만든다고 하면은 이거밖에 안 되겠지. 이런 접선 하나가 나오겠지. 이런 케이스라는 거야. 위치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가 바뀌거든. 바뀌는데 접선의 개수가 하나 나오도록 하는 요 a 값의 범위 구해보시오. 이런 문제야. 그럼 얘는 우선은 접선에서 우리가 외부의 점 파트지? 우리 접선 종류 몇 개 있었어? 유형 자체가 3가지 있었지? 접점 주어질 때, 기울기 주어질 때 얘는 외부의 점 문제잖아. 그럼 우리가 외부의 점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했냐면 접점을 미지수 잡고서 세웠지 먼저. 그렇죠. t,ft에서 접선을 세운 다음에 그 접선의 유도가 어디를 지나더라? 외부의 점에 해당하는 요점을 지나더라. 이런 식으로 접근했잖아. 그러니까 기본 줄기는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봅시다. 이 점을 모르니까 내가 임의로 잡아야지.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의 마이너스 이거 잡을 수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는 내가 정석적인 방법을 해볼 건데 우리 접선에 있어서의 외부의 점 문제니까 내가 접점을 이렇게 t, 이렇게 잡았어. ft라고 잡고서 그럼 요 점에서 점은 알았으니까 우리 뭐만 찾으면 돼? 기울기 구해봅시다. 얼마? 미분하면 되니까 3t의
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 맞니? 그럼 기울기 알았고 한 점 알았어. 그럼 우리가 접선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요 점에서 얘를 t,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플러스 2라고 잡았을 마이너스 2 이러고 잡았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을 세워보면은 기울기가 3t의 제곱에 마이너스 6t 나왔고 그 다음에 한 점이 t, 이놈이니까 x 마이너스 t에 대해서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3t 빼기 2가 되지. 됐니? 요게 어디에 지난다? 0,1에 지나더라 이거. 0a 집어넣어야지. 그럼 a는 여기 0 집어넣읍시다. 정리해볼게 바로. 그럼 마이너스 3t의 세제곱에 여기 플러스 6t 제곱. 그 다음에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 빼기 2가 되겠지. 됐니? 시점일만 좀 더 다듬으면 마이너스 2t 세제곱. 그 다음에 6t 제곱에 마이너스 3t 빼기 2 했어. 이게 지금 a야. 여기까지 문제 없니? 여기까지는 접선 내용이었어. 그렇잖아. 우리 접선에 있어서 외부의 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결했지. 그럼 봐봐. 이제는 문제는 뭐냐면 접선이 하나 나온대. 접선이 하나 나온다는 거 의미 뭐지? 접선이 하나 나오면은 당연히 t 값이 몇 개 있어야 돼. 접점이 몇 개인데. 접선이 한 개야. 얘를 우리 해석 어떻게 하자? 접점이 한 개지. 그러니까 봐봐. 얘를 만족하는 t에 대한 방정식이지. 얘를 만족하는 t 값이 식은 몇 개 존재해야 돼? 한 개만 나오면 된다는 거야. 접점이. 그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지금 t에 대한 이러한 3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는데 접선이 하나 나온다? 접점이 한 개 나온다는 얘기야. 이걸 만족하는 t 값이 오로지 한 개 나온다는 얘기지. 방부등식 문제지. 방금 했던 문제. 그러면 요거 함수 제대로 우리가 그려준다면 얘는 무슨 함수입니까? 상수 함수입니까? 교점 한 개 나오게끔 범위를 걸 수 있겠지. 그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잘 그리면 되겠지. 여기 동그라미 친 요 놈을 내가 이름을 붙여봅시다. HT라고 이름 붙여봅시다. 그러면 H 프라임 T 마이너스 6T 제곱 그 다음에 12T가 될 것이고 빼기 3이 되지. 그럼 얘 마이너스 3분의 약분하죠. 2t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1은 되겠지. 그럼 인수분해 안 돼. 선생님 그 위에 그 어디 계속 들었어? 제곱 t 3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여기 한 칸 위에요. 한칸 위에. 오른쪽 보시면 t 3제곱 마이너스 3t 제곱. 여기. 고마워. 잠깐만. 그럼 얘는 맞았지? 얘는 맞았. 거의 오른쪽에. 여기 들었네. 아이고. 그러면 여기서 수정할 때 다시 저건 이거만 살짝 다듬을게 다시. 인수분해가 안 돼. 빨리 의심을 해봐야 돼. 그럼 정리할 때 0,a 집어넣었잖아.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맞고 됐고 여기 제곱 들어가요. 이거지? 맞네. 그렇지. 자, 이게 됐어. 그럼 여기서 이걸 내가 HT라고 이렇게 적었다는 거지. HT. 이걸 만족하는 t의 값이 하나 존재하면 되는 거야, 우리. 그래서 H 프라임의 t 이렇게 봅시다. 마이너스 6t 제곱. 그다음 플러스 6t지. 그러면 마이너스 6t를 묶으면 이렇게 되지. 그래서 t가 0하고 1 나와. 계열 한번 잡아봅시다. 최고창계수 음수인 상태이고 이러한 계열 생각해 볼 수 있지? 이 지점이 어디고? t가 0이 될 것이고 이 지점이 t가 1이 되는 지점이지. 맞니? 함수값도 조사를 해볼게. 0 넣었을 때 함수값이야. 0 집어넣으면 얼마나? 마이너스 2지. 요점 좌표가 0,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요점의 좌표는 1 집어넣었을 때니까 1 집어넣으면 3이지.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요게 바로 HT의 그래프고 그 다음에 요 y 콜 a라고 하는 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교점이 하나 발생했으면 좋겠어. 그럼 이놈의 위치는 어디 있어야 될까? 여기 위에 어디가 있어야지. 교점 하나 발생해. 요게 y 콜 a인지 혹은 이런 데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교점이 하나 발생하더라. 그래서 a는 누구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요러한 범위거나 a는 y보다 큰 요러한 범위에 있으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방식이야. 이게 첫 번째 방식. 정서적인 방법이지. 좀 수능에서 쓰는 방식 두 번째 한번 얘기해볼까. 이거는 근데 비례독재는 잘 안 하는데 나중에 할까? 두 번째 방식인데 조금 더 빠른 방식이긴 한데. 간단하게 이거 메모만 해놔. 그래. 삼차함수에 있어서의 접선의 기수야. 영역에 따라 좀 달라. 그리고 기준점이 되는 게 우리가 요 점 있단 말이야. 요 점. 요점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위로 볼록이다. 우리가 봐. 얘는 위로 볼록이제더라. 위로 볼록이다가 어느 순간을 중심으로 해서 갑자기 아래로 볼록 바뀌어. 그럴 때 이 점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변곡점이라고 한단 말이야.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으로 혹은 그 반대로 바뀌는 어떤 기준점이 있을 거 아니니? 얘는 변곡점이라고 하거든. 그럼 3차함수는 기본적으로 이 변곡점에 대해 점대칭 관계 있어. 그리고 만약에 이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얘를 뭐라고 하냐면 변곡 접선이라고 해. 얘가 기준점이 돼. 그래서 접선의 개수는 뭐야? 접선의 개수는 얘를 중심으로 해서 불 튀어나오는 요 부분 있지? 요 초록색 부분 여기는 항상 3이야. 여기는 항상 3 개수가 접선의 개수겠고 그 다음에 여기로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 있지? 여기는 항상 어디냐면 개수가 1이야. 그 다음에 요 그래프상 요 3차 함수 요 그래프 위에 점 있지? 여기는 항상 2개야. 항상 2개. 그리고 이 변곡 접선 위에서 여기도 항상 2개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변곡 점 있지. 이 점에서는 1개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문제를 조금 빠르게 풀어. 수능에서 좀 쓰는 방법이 뭐냐면 변곡 접선을 구한다는 거야. 변곡 접선을 먼저 보여줄게. 이게 좀 힘들구나. 변곡점 찾는 거 우선 나중에 좀 하겠지만 얘는 그냥 지금은 조금 이걸 그냥 어차피 이과생들은 나중에 다시 하거든. 미적분에서 두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지점이 변곡점이거든. 이거 한번 해볼게.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볼게. 그럼 얘를 두 번째 방식은 얘를 한 번 미분해볼게. 한 번 미분하면 되지? 얘를 다시 한 번 미분해볼게. 마이너스 10t에다가 플러스 6이지. t가 얼마인데? 2분의 1이 되는 지점이야. 2분의 1인 지점에서 변곡점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찾을 거냐면 이 빨간 선을 찾을 거거든. 이 빨간 선. 그러면 얘는 우리가 점의 좌표가 x좌표가 2분의 1이고 2분의 1 때 함수값을 여기 조사를 해야지. 2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되고 4분의 빼기 2지. 얘 계산 얼마니? 2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수가 나오네. 요거지? 요 점의 좌표가 요게 나와. 그러면 요 점에서 접선을 한번 세워볼게 내가. y는 기울기는 얼마냐면은 그 점이 지금 2분의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여기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4분의 1에다가 2분의 1 집어넣으면은 3이지. 그래서 얼마냐면은 기울기 2에서 이게 나오지. 2분의 3에 x
마이너스 2분의 1 빼기 2분의 3이지. 여기 바로 뭐냐면 이 빨간 직선이야. 여기 빨간 직선. 그러면 지금 봅시다. 우리가 얘가 어느 점이냐면은 아까 전에 0,2였지. 0,2. 0,2인데 여기다 0을 집어넣었어. 지금 뭐냐면 접선의 개수가 하나 나와야 돼. 하나. 접선이 이상해. 잘못 구했거든. 좀 맞았네. 안 될 거야. 영일 때 무슨 저건데 잘했어. 접지마. 잘못했어. 잘못 봤어. 봐봐. 우리가 요거잖아. 어쩐지 이상하다 했어. 우수가 나와야 되는데. 자, 그림으로 그린 이거야. 지금 여기 문제 출발한 요 있지? 요 놈의 개형이 요거지. 그 다음에 기준점이 되는 게 변곡 접선이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저놈의 가운데서부터 볼게. 3x 제곱에 마이너스 6x. 그 다음에 얘를 한번 더 밀고 있어. 6x 마이너스 6이지. 그럼 내가 0이 되는 점 찾아야 되겠어. x가 얼마인지 이렇게 되지. 이게 깔끔한 수가 나와야지. 이상하다 했어. 1이지. 그러면 그 점의 좌표가 뭐가 되냐면 x가 1일 때 1집은 뭐 얼마가 되지? 마이너스 4가 되지. 그러니까 요즘의 좌표가 뭐냐면 요즘의 좌표가 1, 현재 마이너스 4야. 1, 마이너스 4고 그 점에서의 기울기 한번 해볼게. 기울기는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1 집어넣으면 얼마나 마상이지. 그러니까 기울기 마상에다가 1, 마이너스 4를 지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 그래서 마이너스 3x 얼마 되냐? 마이너스 1 되지. 그게 바로 요 접선이야. 접선. 그 다음 요점의 좌표가 지금 1,4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외부의 점이 어디냐면은 0,1이라는 거지. 봐봐. 그럼 0은 1이 여기 있어 얘들아. 1이 여기 있으면은 여기 1, 마이너스 4잖아. 0은 어디니? 0은 여기 어딘가 있지. 0일 때 함수값을 조사하면 마이너스 2거든. 0일 때 함수값이 여기가 마이너스 2야. 0, 마이너스 2지. 그러면 우리가 봐봐. 접선이 하나가 나온대. 하나가 나오려면 요 마이너스보다 아래쪽에 있어야 되지. 들어간 쪽. 얘보다 튀어나온 쪽에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3개라고 나오고 있잖아. 이쪽 영역은 3개, 이쪽 영역은 1개야.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주식으로 아래쪽에 있어야 돼. 여기 바로 나오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게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겠다. 괜히 했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더 헷갈리겠다. 우리 나중에 너 심화 과정에서 다시 하겠지만은 요거만 좀 기억하자고. 이런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다. 봐봐. 내가 변곡 접선을 이렇게 만들었고 얘를 중심으로 했을 때 접선의 개수가 하나 나오려면 요 영역이야. 요 영역하고 요 영역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0일 때 함수값을 내가 조사했어. 0일 때 함수값을 조사하니까 마이너스 2 나왔지.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작은 요러한 부분은 있어야지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접선의 개수가 하나 나온다는 거지. 나중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이거는 마무리 좀 하겠죠. 이과 수학. 그 다음에 우리 프린트 쪽 갑시다. 거기 보면은 도함수 하려고 2는 안 가져왔니? 다 안 가져왔니? 뒷부분 오늘 좀 필요할 텐데.
문제를 좀 적어줄게. 좀 없는 사람이 좀 있다 보니까 보충하는 문제는 한두 개 볼게. 오늘 숙제를 좀 먼저 내주면은 그 프린트에 도함수 활용 2 있지? 그 부분은 좀 다 해와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나눠준 거 있잖아. 도함수 활용 3 있지? 거기에서는 오늘 지도 나간 부분이 지금 207번까지거든. 576번까지. 도함수 2 없는 사람 몇 명이야? 하나, 둘, 셋, 다섯, 개. 하나는 내일이잖아. 내일이면 일이 끝나게 된대. 생각보다 주신도가 좀 빠르지. 오늘 목표치는 방부 활용까지였으니까 다 나갔고, 뭐 개별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내가 해결해 줄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그 다음에 숙제는 개념 관리 먼저 다 풀고, 그 다음에 프린트는 RPM이지? 그거 풀면 되겠다. 수 없는 사람 내가 지금 출력 중이니까 주도록 할게. 제가 전선을 이게 완전 접선이 맞는 아니지. 그러니까 접선이 그 있잖아. 접선이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스치듯이 지나가야 되는 건 아니라겠지? 내가 저번에 얘기했잖아. X 세제곱의 접선은 어떤 식으로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해. 뚫고 지나가는 형태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엄격히 보면은 들어간 직선이 있는데 위로 블록이네 여기서 순간적으로 곱하는 거고, 그 다음 아래로 블록이네 하고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모양새로 봤을 때는 뚫고 지나가는 형태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접선의 개념이 여기서 접선이구나, 여기서 얘가 접하지 마, 여기는 만나버리잖아. 그럼 얘는 접선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얘도 접선이 되는 거야. 한 점에 접하면 접선이구나.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야 되는 게 접선이구나. 이차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한 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 이차수 요구하는 이거잖아.
접해야 돼, 한 점에서. 그러면 당연히 얘는 한 점에서 맞을수록 너무 구조가 나빠. 2차도. 그러면 3차도 그렇지 않거든. 3차도 있어. 여기서 얘가 접선을 보여줘. 여기 접선. 그럼 다른 점에서 무조건 만나게 돼 있잖아. 이렇게 접선.